이번에는 고전시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학이니까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총 5수의 시조가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표현을 찾아보는 문제고요. 두 번째,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되어 있는데 3수, 4수를 읽고 2번을 풀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견해어라는 시조를 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하는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이 시조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견회요는 윤선도가 유배 생활 동안 지은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배가 뭐죠? 유배가 관직 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잘못이나 모함에 의해서 임금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서 먼 곳으로, 외딴 곳으로 떨어져서 지내는 생활을 유배 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문학 작품에 어떤 인물이 유배를 갔다? 대부분 다 모함이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에게 유배는 세상과 격리로 외롭고 힘든 것이었다. 유배 동안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거나 그 다음에 자연물을 매개로 임금이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때로 작품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모험한 상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 제가 5가지 요소를 짚어냈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유배 생활을 가정에서 해석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외롭고 힘든 시적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자연물을 매개로 했으니까 자연물이 드러난다고요. 특정한 자연물.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개로 임금,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혹은 모함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본문과 이 보기의 내용을 엮어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1수입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옳거나 외다는 잘못되다, 그릇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릇되다고 하지만 내 몸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할 일만 한다라는 거죠. 내 할 일만 한다. 그 밖에 연함은 일, 무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줄 있으랴. 분별, 생각할 리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시랴라고 했습니다. 형태가 뭡니까?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모르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나는 거죠. 내 할 일만 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제1수 했습니다. 그러면 3번에 보기 1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제1수에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 요 부분이죠. 작가의 내면 성찰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 보면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이라는 용어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가 스스로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격리된 겁니까? 아니죠. 유배 상황이라고 전제를 깔아놓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격리시켰다? 그러면 적절할까요? 아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늘따라 1번의 답이 맞네요. 자, 그러면 3번 더 이상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2수로 돌아옵니다. 내 일이 망령될 줄을 내라하여 뭘 것인가? 내 일이 망령될 줄 뭘 것인가? 안다 이런 뜻이죠. 이 또한 서리법이 되는 거고요. 이 마음 어리석기도 님 탓이로되. 자, 여기서 이 마음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망령되었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님 위한 탓이로다. 자, 여러분들
조선에 시조가 나왔을 때 작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두 부류입니다. 양반 아니면 기녀라고요. 근데 윤선도는 여러분들 높은 사람, 양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양반이 자연 속에서 생각하는 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 아니고 임금밖에 없어요. 임금. 그러면 이때 임은 바로 임금이라고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님이 생각하여 보소서. 아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님이 판단하세요 라는 거죠. 이때 아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부정적인 인물, 간신들이 되는 거죠. 간신들이 막 임금 옆에서 이렇게 해도 임금님이 판단해서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2수의 이미 생각하여 보소서는 작가가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자기가 지금 간신에 의해서 누명 써서 유교 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한 번 더 생각해보라. 간신의 말 듣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추성 진호루 밖에 울어 얘는 저 시내야. 자, 추성 진호루 밖에 그랬습니다. 고전 시가에 뭐뭐 루 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의미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성 진호루라는 장소 밖입니다. 밖에서 울어 얘는 저 시내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울다라는 거죠. 누가? 시냇물이 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시냇물이 울까요? 아니죠. 그 시냇물을 보는 시적 화자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적 화자의 감정을 시냇물이라는 대상에 넣어버린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감정이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슬프니까 시냇물이 흘러가면 소리가 우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죠. 무슨 홀이라 주야에 흐르는가? 늘 그렇게 흐르느냐?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을 모르는가? 님 향한 내 뜻을 따라서 너 역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인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볼게요. 제3수의 울어 얘는 저 시내야는 작가가 자연물을 매개로, 자연물 시내 맞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 모르는가? 님에 대한 그리움 연결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문학작품 풀 때 하나 반드시 생각하세요. 윤선도가 이 시조 쓸 때 2019년, 2020년에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풀기 위해서는 요렇게 지어야지 하고 쓴 거 아닙니다. 적절하게 끼워 맞추면 풀 수 있는 문제가 99%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 보겠습니다. 매는 길고 물은 멀고 매는 산이죠. 산은 길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은 멀고입니다. 길고를 바꿔버리면 높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 상태가 뭡니까? 어버이가 그립다라는 거죠. 아까 보기 박스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버이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바로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길고 멀고는 바로 시적 화자와 어버이 간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머니까 보고 싶다는 거죠. 왜 멀어요? 시적 화자 지금 어떤 상태인데? 유배 와 있잖아요. 유배. 다음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가는가? 여기서 또 자연물 기러기가 나타나는데 운답니다. 기러기가 실제 울까요? 어떤 소리를 냈을 때 시적 화자의 정서 상태가 지금 슬프기 때문에 그 기러기의 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거죠.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난 겁니까? 감정이입이 드러난 겁니다. A, B가 나왔으니까 그럼 2번 바로 풀어버릴게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무엇이냐? 라는 거죠. 1번 A는 과거의 공간이 아니고 현재의 공간이죠. 그럼 B는 현재의 공간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1번은 아니고요. 2번 A는 화자의 고뇌하는 모습,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잖아요. B는 유유자적하는 모습. B에서 유유자적이 뭡니까? 그냥 편안히 잘 지내는 모습입니다. 잘 놀고. 여기서는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때문에 슬픈데 유유자적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다음 3번 A와 B에는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움이죠. 대상에 대한 그리움. 4번 A와 B에는 대상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대상의 속성에 빗대어 이게 뭐냐? 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감정이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살피겠습니다. 5번 A와 B에는 자연의 모습을 여기까지는 자연의 모습이 딱 드러났죠. 근데 관조하는 화자의 태도. 관조가 뭡니까?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내 감정을 대상에 일치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관조라고는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2번, 3번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아마는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다.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겼으니 하늘이 만들어냈다. 임금 향한 뜻도.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어버이를 그리워한다. 어버이를 섬긴다. 이거 뭡니까? 효지요. 그런데 임금을 잊으면 그것도 불효다. 임금을 잊는 것,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충이죠. 효와 충을 동일시하고 있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5번 일단 볼게요. 답이 나왔긴 했지만 끝까지 보겠습니다. 제5세의 불효인가 여기노라는 작가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효와 충은 동일하다라는 시적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되어 있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없지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서리적인 표현 나왔죠. 화자의 의지 드러내고 있죠. 답은 끝났습니다. 점강적 표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점강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주로 어떻게 나오면 점층 표현이 나오죠. 의미상 점점 커지는 거. 그럼 점강은 뭐겠습니까? 의미가 점점 좁아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과장된 표현은 없었고요.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공감각적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대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가 아니죠. 시적 화제의 내면적인 정서, 그림의 정서, 억울함의 정서,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고전시가 풀이었습니다.